여러분 밤새 편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1면과 6면 두 면에 걸쳐서 SK 그룹 인사 또 조직 개편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제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실 텐데요. 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핵심은 그러니까 이번 SK 그룹 인사와 조직 개편의 핵심은 AI와 DT, 즉 디지털 전환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인사도 일어났고 그다음에 조직 개편도 단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최태원 회장이 지난달 SK 그룹 CEO 세미나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번 인사와 조직 개편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좀 나옵니다만 5분의 C레벨 이번 인사가 된 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가운데 있는 안경 쓴 분입니다. 김필서 SK이노베이션 CTO, 최고 기술 책임자인데 이분은 이력이 미국에서 미국의 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연구했던 오랫동안 연구했던 이제 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이제 SK의 이제 대표적인 에너지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이제 기술 분야의 최고 책임자가 돼서 앞으로 SK 그룹의 특히 에너지 분야의 방점을 이제 AI와 이 DT를 접목을 하겠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앞으로 방향성 즉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가겠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다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또 하나 인사 내용에서 특징은 신규 임원 임원 승진자가 예년에 비해서 40% 정도 이렇게 줄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SK그룹과 관련돼서 시장의 지적 중에 하나가 SK그룹이 너무 많은 계열사와 너무 많은 조직들을 갖고 있다. 심지어 계열사가 뭐 200개가 넘는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이제 그런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에서 인사에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개편 얘기도 역시 AI와 이 DT, 디지털 전환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요. 일단 하이닉스가 중심입니다. 당연히 뭐 SK그룹 내에서는 하이닉스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광노정 사장이 C레벨 5사람의 이 고위 경영자들을 이제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렇게 조직을 짜고 또 다만 이렇게 해서 뭐 중앙 통제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C레벨에 있는 5명의 임원들이 책임도 갖고 권한도 갖고 그래서 좀 더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부여를 했다 이런 특징을 좀 갖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최대한 빨리 하겠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 어떤 돌아가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기술 트렌드의 상황들을 최대한 빨리 조직이라든가 경영에 반영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역시 HBM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 톡비사입니다. 불확정 시대에 실적주가 살 길이다. 네. 사실은 이제 트럼프 리스크 여기에다가 국내 경기 둔화 리스크가 사실 그동안의 시장을 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던 상황에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이 정치적 리스크,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면야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리스크나 이 국내 경기 둔화 리스크의 우위에 있을 수도 있는 대단히 폭발력이 있는 우려가 큰 그런 리스크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걸 얼마나 빨리 조속히 해결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정치적 리스크라는 게 잘만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반등시키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뭐 긍정적인 해석도 일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이 힘을 받으려면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적 리스크가 얼마나 빨리 조기에 해결되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이데일리의 이 기사의 내용 보면 업종별로 이런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내야 되는 것들이 좀 소상하게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준비된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는 정책적 지원, 지금 뭐 사실 보조금도 받는 분야가 아니니까요. 이번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거고 최근에 대왕고래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원전 관련주들, 즉 정부의 정책적 이런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과 이제 대치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는 정부의 미국 정책 대응 능력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금융이 사실 제일 큰 타격이죠. 잠시 후에 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의 지속성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다음에 외환시장의 급변동에 따라서 이 금융주들의 이 그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인 이 SET, CET1 이 지수가 과연 13%를 유지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좀 많이 팔고 있고요. 게임은 뭐 실적 측면에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판단. 조선도 실적에는 변동이 없겠다. 이미 뭐 2027년 말까지 도크가 다 찬 상태니까요. 다만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한국의 조선업이 좀 도와줄 걸 기대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 측이 과연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리스크가 있다 이 부분이죠. 전력기기 부분도 생산이나 수주 차질 우려는 제한적이다. 이거는 뭐 미국에서 좀 너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덜 걱정을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또요, 트럼프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IT 서비스, 엔터, 인터넷, 뭐 헬스케어 이런 업종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의 소나기는 피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이제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많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뭐랄까요, 옥석 가리기 그 다음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할 때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군요. 금융주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 밸류업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밸류업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럼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한 번 하고 마는 걸로 끝날 거냐라는 겁니다. 제 판단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본도 아베 정부 때부터 거의 10년 넘게 이 밸류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차근차근 펼쳐왔던 게 한 근 10여 년이 된 지금에서야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정권이 누가 잡든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누가 또 뭐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이 되든 간에 이 밸류업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기업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아마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펼쳐야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금융주들의 주가 급락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대로 금융주들이 최근 하락하는 거는 그런 두 가지, 즉 정책 리스크, 그다음에 주주환원 정책이 좀 둔화될 거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대거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좀 표 보면은 KB금융 주가가 1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틀 동안에만 15%가 넘게 급락을 했고요. 신한지주도 어제 5.5% 포함해서 이틀 동안 12%를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돌발 악재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게 금융주들의 펀더멘털에 정말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금융주들의 어떤 뭐 실정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뭐 늘 좋을 수만 있겠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한데 적어도 최근에 이 비상계엄 사태가 금융주들의 주가를 이렇게까지 급락을 시킬 만한 그런 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떨어뜨릴 만한 그런 모멘텀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JP모건에서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한국 금융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의 찬스다 이런 얘기를 좀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고요. 물론 뭐 외국계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이제 사야 되겠다 이렇게 또 판단하는 거 이것도 좀 적절하진 않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금융주는 이렇게 돌발 악재에 따른 급락 이 부분은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이게 참 기승전 또 미국 얘기이긴 합니다. 미국으로 자금이 계속 몰리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이렇게 된 전반적인 상황들을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파월 의장의 얘기가 일단 크죠. 미국 경제가 지난 9월에 금리를 내리면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하다. 미국 경제가 지금 제일 강하다. 이런 얘기를 이 미 연준 의장이 입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시장이 미국 경제가 좋다 이런 얘기가 하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식시장에 미국 주식시장에 그대로 좀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 하나 이 파월 의장의 얘기에서 좀 주목할 거는 경기 지표가 좀 둔화되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통화 정책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미국 말고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딴 나라가 다 이 정치적 리스크들이 다 좀 큽니다. 우리야 비상계엄 리스크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부의 불신임이 좀 이루어졌죠. 그리고 내각 좀 다시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됐고 독일도 좀 연정이 붕괴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조기 총선을 좀 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말고는 뭐
딱히 잘 나가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돈이 전 세계 유동성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제는 전에는 이제 AI 하드웨어 쪽,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좀 매기가 집중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면 이제는 AI 하드웨어에서 그러니까 빅테크까지 포함한 상태에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매기가 퍼지고 있다, 확산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만큼 미국으로 돈이 몰려들고 있는 것들이 이제 돈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투자할 때가 점점 좀 많아진다. 그리고 기존에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던 종목들조차도 여전히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고 성장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높다고 생각해도 계속 이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참 부러운 얘기긴 합니다. 부러운 얘기긴 한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또 계속 성장을 해왔던 만큼 이번 위기도 잘 극복을 해내리라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